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부동산 프로그램 땅집건입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코니 면적에 따라서 25평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튜브 대구경북아파트 대경아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입니다. 네, 본격적인 고금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파트의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발코니 면적의 경우에는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요. 서비스 면적에 들어갑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 건물 밖에 있는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등의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땅집건을 대경아님과 함께한 지 한 4개월 넘었는데, 그동안 대구 내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축적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 세대 내에 어떻게 구분되고 또 발코니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땅집건 시청자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조금 익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평수라고 하는 34평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서 방의 형태와 발코니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와 실제 집을 꼭 보셔야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경아님께서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발코니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베란다, 테라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런 개념들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흔히 보는 공간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부가적으로 돌출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앙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와 많이 헷갈리는 것은 베란다가 되겠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위층과 아래층의 공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바닥 면적 차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는 확장하는 것이 불법인데 발코니는 확장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접해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지표면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테라스는 반드시 1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이 세 가지 단어의 차이를 확실하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법이나 규정도 시대별로 건설되는 신축 아파트에 따라서 이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게 될 텐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발코니는 100이면 100, 모든 집이 빨래 건조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거든요. 이 발코니 관련 규정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986년 발코니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는 것이 제외되면서 거실, 방 등을 보조하는 실내 공간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발코니의 창문 설치가 허용되면서 내부 공간화가 가능해졌고 발코니의 최대 폭도 1.5m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은 건설사의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발코니 면적을 2m까지 확대해 주었고요. 발코니 폭이 2m까지 확장된 2000년대에는 광폭 발코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발코니 면적이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거의 2005년까지는 광폭 발코니가 적용됐을 때 서비스 면적으로만 받는 혜택이 엄청나게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건 언젠가요? 네, 2005년부터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발코니 폭을 2m에서 1.5m 폭으로 다시 축소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은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에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아파트 평면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전용 5구에서도 4베이 판상형 같은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별로 건설되는 신축 아파트가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 규제와 이런 건설법도 변화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수석 연구원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그분들은 엘리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발코니가 규제에 갇혀서 활용성이 줄어들어가니까 이때부터 포베이 이런 것에 적용되면서 점점 면적이 확대되는 거군요. 네, 본격적으로 포베이 구조가 확산된 것은 201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포베이 구조의 비중이 절반을 돌파했습니다. 포베이 구조가 확산되는 이유는 역시 발코니가 아파트 전후면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고요. 평면이 좌우로 길어지게 되면서 드레스룸과 주방이 확장되고 팬트리와 알파룸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면 발코니, 4면 발코니와 같이 서비스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형태가 등장해서 서비스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8평에서 10평 정도 더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발코니 활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사이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게 흔한데요. 청약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발코니 확장 이제는 거의 기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비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선택하실 때 도움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 대세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발코니 확장비는 1,000만 원 정도를 호가하게 되었었고요. 현재는 발코니 확장비가 3,000만 원 이상 부르고 있으니까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발코니 확장비 역시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발코니 면적을 확인해야 되는지 꿀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인 거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건축 평면도나 분양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서비스 면적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는 습관을 길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와의 아파트 평면도에도 발코니 폭이나 길이가 표기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도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코니의 경제학 부분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구축이라서 발코니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캠핑 의자를 설치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이 발코니 확장이 의무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확장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세탁기나 건조기를 두는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집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공간들은 집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고 카페, 서재, 작업 공간, 휴게 공간, 그리고 식당, 미니바 이런 형태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는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에서 발코니 활용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공유되기 시작했고요. 발코니 확장비를 인테리어에 대신 투자하기도 하고 거실에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발코니와 연결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발코니가 전용 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이 발코니 면적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발코니 면적이 아파트 매매가에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네요. 네, 발코니 확장이 기본인 시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제값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사용 면적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국민 평수의 크기가 발코니로 인해서 집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건 역시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선호 가치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네, 앞서 발코니 면적을 확인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35평 같은 25평 효과를 주는 발코니 면적 이런 것들은 요즘 워낙 부동산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가상현실 이런 것들로 또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땅집건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이 어플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방인데요. 부동산 프로테크 어플인 직방에 들어가시면 직방 3D 단지 투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직방은 어플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을 구경할 수 있도록
VR 시스템을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방 어플에 들어가셔서 단지 투어를 보시면 2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단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호객노로나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을 활용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즉 34평, 35평형을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로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30평형대가 국민평형으로 있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는 35평 같은 25평, 아마 20평형대도 꾸준하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땅집건 대경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